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시간, 오늘 2교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2교시는 유도등 비상방송 설비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등. 여러분들 지금 소방시설 특별조사반 과정이잖아요. 현장의 그 점검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유도등 점검은 우리가 소방시설 자체 점검되는 곳이 청장고시 별지 서식에 보면 이렇게 소방시설별로 상세한 점검의 내용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한 3, 40년 전에는 우리 소방관들이 이 서식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 감리자들이나 또는 그 관계자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들의 작동 기능 점검에 또는 종합정리일 점검에 이 점검표를 쓰죠. 이 서식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면은 아주 이제 유용합니다. 유도등 유도 표지를 보면은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이렇게 장애가 되는 등화 광고물 게시물이 없는지, 그리고 전원에는 3선식의 점등 여부, 2선식은 항상 점등되어 있는지, 예비전원도 이제 점검 스위치 작동 시 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 유도성, 이렇게 상세한 점검 항목들이 있죠. 이걸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실제 현장에 점검을 할 때는 이 서식의 점검 항목 내용을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유도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하고 그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이 있었죠. 그리고 통로 유도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준을 개정하면서 피난구 유도등, 이거 피난구 유도등 하나만 가지고는 피난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피난구 유도등의 직근에 그 천장에 수직형을 추가로 설치하든지 또는 기존 위치, 이 위치에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라.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도 이게 피난구의 맞은편에 입체형을 추가로 설치하든지 또는 바닥에 추가로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라. 이런 기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명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라. 통로 유도등의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토록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이제 또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의 구획대시의 출입구 피난 유도등은 설치 제외하도록 기준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이 개정 내용 모두 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니까 21년 7월 8일이죠. 현재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출입구의 인근 천장에 출입구의 인근 이 천장에 추가로 설치하든지 또는 이 위치에
입체형을 설치하라 이겁니다. 입체형 유도등은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이렇게 복도 통로 유도등을 20m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을 설치를 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복도에 이렇게 피난구의 방향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게 추가로 설치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피난구 유도등을 이제 설치 제외 장소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을 그 실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설치 제외를 하는 설계자들도 있고 이 설치 제외 장소의 규모가 이제 판단이 많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의 대각선의 길이가 15m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는 그러면 이제 이 실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이 출입구가 있다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인 실은 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 설치한다. 이겁니다. 높이는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러면 경사로의 참 또는 계단 참, 이 참이라는 것은 머무를 참자입니다. 머무를 참.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평면에 머물고 또 내려서 평면에 머물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이제 출입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출입구가 있고 하겠죠. 근데 한 개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이 이상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계단 참마다 설치. 계단 참마다니까 그 계단 참의 모든 부분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건물은 이 한 개 층에 이렇게 계단 참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한 개 층에 수직으로 한 개 층을 내려오면서 계단 참이 하나인 건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단 참이 적어도 두 개입니다. 두 개 또는 한 네 개. 특히 이제 층고가 높은 층고가 4에서 5m, 5m 정도면 계단 참이 3 내지 4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극경사로 이렇게 내려오면 힘드니까 이렇게 됩니다. 계단참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출입구 유도등, 여기에 출입구 유도등, 이렇게 이제 그러면 참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런 곳은 이 백화점의 지하 1층이나 또는 지상 1층, 2층 이런 데는 이제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백화점의 로비가 있기 때문에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단 쪽으로 가보면은 계단참이 한 층에 3 내지 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참마다 설치하는데 이 도름 계단은 계단참이 4개죠. 4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직 계단은 2개 내지 한 4개 정도 주로 있습니다. 한 개인 계단참은 없죠. 그러면 계단참마다 설치하는데 일부의 장소에는 계단참이 이제 한 개만 설치하고 한 개는 그 계단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 장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점검을 다녀보면은 이게 이제 애초에
소방 설계자의 실수죠. 그리고 시공자들이나 감리자들이 제대로 이제 설계 검토를 하고 챙겨야 되는데, 이 놓치다 보면은 그냥 한 층에 한 개만 설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명확히 계단 참마다 하라 있죠.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동은 그 모퉁이의 유도등을 기준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복도 통로 유도등입니다.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입니다. 그럼 통로 유도등의 설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소에 지금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계를 한다면은 4개의 모서리 중에 1개의 모서리에 통로 유도등을 배치를 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이렇게 통로 유도등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모서리 중에 1개만 하고 나머지의 모서리로부터 각각, 이 통로 유도등으로부터 아닙니다. 나머지의 모서리로부터 각각 20m의 거리로 이렇게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관리사 시험에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모퉁이의 기준으로 보행거리 20m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마다 다 설치하고 여기서 20m 간격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4개의 모서리 중에 여기를 하든지 알아서 하고, 다음에 이제 복도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각각 20m 간격으로 통로 유도등을 배치를 합니다.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모서리 중에 하나의 모서리에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고,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 모서리에 통로 유도등이었지만 모서리를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통로 유도등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선식과 2선식의 유도등의 배선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대부분 2선식을 하고 있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3선식을 인정하는 걸로 화재안전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유도등 점등은 2선식은 상시, 항시 전원이 유도등이 켜져 있습니다. 3선식은 전원은 상시 전원으로 켜고 원격 전멸,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켜고 끌 수 있는 것은 2선식은 불가능합니다. 항시 켜지가 있죠. 근데 3선식은 수신기에서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등 램프가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 여부. 2선식은 유도등이 꺼진 상태에서는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선식은 꺼진 상태에서도 충전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3선식과 비교해 공사 비용이 적게 들고 평상시 고장 유무를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점등된 유도등을 인식하여 피난 방향을 쉽게 평소에 이제 머리에 인식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3선식은 평소에 등이 꺼져 있으니까 절전등 등기구의 수명은 연장됩니다. 그런데 주간에 유도등 빛이 필요 없는 상태의 문제점이 개선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전식과 비교해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평상시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평상시에 꺼져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났는지도 쉽게 구별이 되지 않죠. 그러면 실제 불이 나가지고 감지에 작동됐을 때 등이 켜지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평상시 유도등이 꺼져 있어 가지고 피난구 및 피난 방향의 사전 인식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상방송 설비 점검 내용도 자체 점검에 관한 곳이 별지에 이렇게 상세하게 비상방송의 점검 내용을 상세히 이제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의 전기계통도 일제경보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5층 이상으로 3,000평방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은 발하층식 상층을 경보를 발생하게 하고, 그 이하의 건물은 일제경보 방식이죠. 비상방송 설비의 이제 일제경보 방식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의 건물은 일제경보 방식으로 하는데, 감지기가 작동되면 모든 층의 비상방송이 일제히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제히 나오게 하는데, 이렇습니다. 수신기 방송 애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선을 연결할 때 제일 위층은 2선이죠. 그 아래층에 또 4선입니다. 6선. 이게 뭐냐면 제일 위층에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면 필요하죠. 그리고 4층에 대해서는 5층의 플러스 마이너스 2선 위에 별도로 또 5층의 용도의 스피커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씁니다. 3층도 별도로 그 층에 필요한 비상방송의 선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을 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상방송 설비 화재 안전 기준 5조에 보면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의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그러므로 층마다 해선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별도로 배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회로 배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해가지고 모든 층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근데 비상방송은 5층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연결되고 4층에 이렇게 연결되고 3층에 이렇게 연결되는데, 다른 층의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도 그 층의 비상방송선은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게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배선이 2, 4, 6 각각 이제 각 층별로 별도로 배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일제경보 방식 중에 비상방송과 사내 업무용 방송을 겸용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겸용을 할 때는 스피커선에 플러스선, 비상방송선, 공통선, 업무용 배선 이래가지고 평상시는 이렇게 업무용 배선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 감지기 작동으로 비상방송을 할 때는 비상방송선과 공통선이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업무용과 겸용하니까 제일 위층에 이제 3개의 선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위층과는 별도로 제일 위층에 이렇게 3선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는 4층 용도로 또 3선이 옆으로는 3선이 필요하지만은 이 마이너스 선 공통선은 각 층에 공이 서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것도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배선이 단선되어 다른 층에 화재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선식과 이선식의 배선은 삼선식 배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내에 사용하는 일반 방송과 비상 방송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평소에 국내 방송을 할 때 볼륨을 조정하여 낮은 음량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화재 시에 감지기가 작동하여 비상 방송이 될 때는 낮은 볼륨의 조정 상태와 상관없이 공통선과 긴급용, 업무용 선이 아니고 긴급용 선으로 스피커를 통행하여 정상적인 음량으로 비상 방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업무용으로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공통선과 업무용 배선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제 감지기가 작동될 때는 이 업무용 배선을 배제를 하고 이 긴급용 배선과 공통선, 이 두 선이 이제 비상방송으로 경보방송을 한다는 거죠. 일제경보방식과 구분경보방식은, 일제경보방식은 모든 층에 동시에 경보를 하는 거고, 우선경보방식은 발화청 직선청 경보방식이라고도 하고 구분경보방식, 우선경보방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동일하게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건물은 2층에서 발화했다면 발화청 직상층, 3층에서 발화했다면 발화청 직상층에 비상방송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1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발화청과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에,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지하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지하 1층에 지하 2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지하 2층 그 직상층, 이렇게 경보를 울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은 자동화 탐지 설비와 동일합니다. 5층에 발생했다면 발화층과 직상 사계층, 그러니까 2층 이상의 층에 발화할 때는 발화층과 직상 사계층입니다. 1층에 발화할 때는 발화층과 직상 사계층과 기타의 지하층, 그리고 지하층에 발화했다면 발화층과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 이렇게 비상방송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점검 방법은 스위치의 정상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작동 시험을 하지요. 그 일반 방송과 비상 방송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 방송의 작동 중에 비상 방송이 작동하면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 작동이 되는지를 전환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 전환 시험 방법은 일반 방송을 켜놓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작동합니다. 그러면 일반 방송이 차단되고 10초 이내에 비상 방송의 경보 방송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삼선식 배선의 확인 점검 방법 작동 시험, 발화청 직상층 경보 방식의, 근데 발화청 직상층 경보 방식의 그 현장에서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점검하고자 하는 층에 가서 이제 감지기를 작동합니다. 만약에 5층에 감지기를 작동하고 한 사람이 4층에 내려가 봅니다. 4층에 방송이 나오지 않다면은 발화청 직상층 경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6층에 올라가서 이래 경보를 나오는지 확인해도 되지만은 구태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4층에 감지기를 작동하고 3층에 그 비상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발화청 직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쉽게 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 안에 이제 배선 내용을 보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옥내수화전지 설비의 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부분에는
옥내수화전에는 자동기동 방식과 수동기동 방식이 있죠. 그러면 자동기동 방식은 자 여기서 옥내수화전 함에 그 작동 표시등이 있죠. 작동 표시등 뿐입니다. 그 온오프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작동 표시등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선이 필요하죠.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이선이 필요하고, 요건 이제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 스위치요. 저수위 감시 스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이선. 옥상수조의 저수위 감시 스위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선. 그리고 지하수조의 저수위 감시 스위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선. 그리고 MCC 파넬과 수신기 사이에는 5선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압력 챔버와 수신기로는 여기 지금 주펌프 뿐이죠. 그럼 압력 스위치 한 개가, 이것도 두 개는 하나에 삭제가 되어 있는, 한 개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면 되겠죠. 그럼 좀 보겠습니다. 기동 확인 표시등 2선이면 됩니다. 이 선들이 모두 기동 확인 표시 등만 있으니까 2선이 필요하죠. 그리고 압력 챔버와 수신기 간의 압력 스위치선 2선입니다. 총합 펌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3선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MCC 판넬과 수신기 사이 3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이거는 이제 3번은 요거네요. 그 기동 확인 표시등과 압력 스위치가 합해진 거죠. 그럼 합해진 겁니다. 기동 확인 표시등 플러스 2선, 압력 스위치선 2선. 그리고 MCC 판넬과 수신기 사이에는 5선인 기동 정지, 기동 확인 표시등, 전원 감시 표시등 공통. 그리고 물올림 탱크, 옥상 탱크, 지하수조 탱크는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수동 기동 방식은 이렇게 이제 기동 확인 표시등 이 작동 스위치 온, 작동 오프 스위치 이렇게 3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 위치,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의 부품이니까 자, 1은 1온 스위치 한선, 2 오프 스위치 한선, 3 작동 표시등 1, 4 공통 이렇게 4선이 필요하죠. 자, 4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죠. 기동 정지, 기동 확인 공통. 그리고 다음에 2번은 MCC 판넬과 수신기는 좀 전에 자동 기동 방식으로 봤죠. 5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조고 3, 4, 5는 모두 저수위 감시 스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죠. 그리고 6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의 물탱크가 오니까 옥상 물탱크 2, 물올림 탱크 3, 지하 물탱크 감시 스위치, 각각 감시 스위치 한 선이죠. 4, 공통. 이 4선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옥상 물탱크 저수위, 옥상 물탱크 저수위, 옥상 물탱크 저수위 1, 물올림 탱크 저수위 공통 1. 자, 이렇게 그 MCC 판넬과 수신기는 기동 정지, 기동 확인 표시등, 전원 감시 표시등. 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옥내수화전 자동 기동 방식 소화 개편이죠. 이렇습니다. 자동 기동 방식은 그 위치 펌프 확인, 기동 확인 표시등만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하재 탐지섭의 위치 표시등이죠. 또 발신기이고. 그럼 여기서 옥내수화전만 이야기하니까 자, 여기서는
기동 확인 표시등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죠. 1번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고, 이 옥상수조 2선, 무롤탱크 2선, 지하수조 2선, 그리고 압력 챔버도 2선, 그리고 3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작동 확인 표시등 플러스 마이너스 2선에다가 여기에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 한 선 추가해서 3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1번은 기동 확인 표시등 2선, 그리고 압력 스위치선은 2선입니다. 총합 펌프를 할 경우에는 3선이고, 3번은 있습니다. 기동 확인 표시등 압력 스위치 2선. 이제 공통선으로 해서 3선을 해도 되겠죠. 이 공통선을 공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렇습니다. MCC 판넬과 수신기는 5선이죠. 기동 정지, 기동 확인 표시등, 전원 감시 표시등 공통. 그리고 5번은 보통 이제 저수위 감시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인데, 일부의 설계자는 고수위, 저수위, 고수위 감시, 저수위 감시 공통일 3선으로도 설계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7번은 지하 물탱크죠. 보통 2선을 하는데 이렇게 3선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단장을 설치해야 되는 화재 안전기 그러면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로 될 때 음향 경보를 할 것, 각이 확인회로 이거죠. 각이 확인회로마다 기동용 수학기피 압력 스위치회로, 수조 물올림 탱크의 감시회로마다 도통시험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종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동기동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기동 방식은 이게 이제 3개의 부품이죠. on, off 작동 표시등, 기동 정지, 기동 확인 표시등 공통. 그리고 MCC 판넬과 수신기는 5선인 기동 정지, 기동 확인 표시등, 전원 감시 표시등 공통. 다음에는 3번은 이제 저수위 감시 스위치 2선인데 고수위까지 감시한다면은 3선입니다. 그리고 4번은 옥상 수조죠. 저수위 감시 2선인데 고수위까지 감시한다면 3선입니다. 그리고 지하 물탱커는 마찬가지 2선인데 고수위까지 하면은 3선이 되겠습니다. 6번은 이거죠. 3개의 물탱크니까 옥상 물탱크, 고수위, 저수위, 옥상 물탱크의 고수위, 저수위, 옥상 물탱크, 물올림 탱크 공통일 7선인데 고수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4선이 되는 거죠. 4선은 필수적으로 화재안전 기준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